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giúp các bạn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Hàn tổng hợp trình độ cấp 3. 네, 오늘은 제14과 영화와 드라마 단원을 공부할 텐데요. 수영 선생님,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나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많이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나요? 몇 년 전에 대장금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별그대? 네, 그것도 인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별그대는 저도 아직 안 본 드라마인데요.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어휘부터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 드라마 관련 어휘인데요. 영화하고 드라마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주인공이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단어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다, 어떤 사람이 출연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으로 예를 들면 장동건 씨죠. 장동건이 출연한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역할의 어떤 배우들은 우리가 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연으로 나오다, 조연으로 출연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떤 사건의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생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야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라는 날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영화가 인기가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또 중요할까요? 인기 있는 영화가 되려면 물론 출연하는 주인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사, 장면, 줄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사라는 것은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걸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대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장면이라는 것은 영화 스크린에서 보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장면이 진짜하고 비슷하다면, 실감나는 장면이라면 또 인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영화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할 때 줄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줄거리가 재미있다면 또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연결해서 같이 살펴본다면 아까 우리가 출연하다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출연하다가 나오죠. 그래서 출연하다는 주인공으로 장동건이 출연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감나다는 진짜하고 똑같이 느껴지다, 실제처럼 느껴지다, 이때 실감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감나는 장면이 있다면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종류들입니다. 영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영화의 종류들은 영화의 내용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포 영화라는 것은 무서운 내용의 영화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멜로 영화는 줄거리가 사랑 이야기인 그런 영화를 멜로 영화, 즉 다시 말해서 사랑 내용의 영화를 멜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라면 웃기는 내용의 영화, 우리를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의 영화를 코미디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 영화, 판타지 영화, 공상과학 영화,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는 다른 것과 달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 만화 영화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만화 영화라는 것은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사람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나와서 연기를 할 때 만화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영화 관련 어휘들인데요. 영화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여주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상영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영하는 곳을 어떻게 부를까요? 상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영관은 극장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이걸 상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할 때 뭐라고 할까요? 그 영화는 개봉하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하는 것을 영화를 개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을 관람객인데요. 관람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관람객들은
영화를 관람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다, 이런 걸 관람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상영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극장에서 보여주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조와 심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아침 일찍 가장 처음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조조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조조 시간에 영화를 봤을 때 영화표를 할인해주는 그런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조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심야 영화가 있는데요. 심야 영화는 아주 밤 늦게 하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12시 넘어서 보는 영화를 심야 영화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 관련 어휘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느낌에 대해서 이런 형용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화의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공포 영화라면 무서운 내용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싹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싹하다는 무섭다 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멜로 영화, 즉 사랑 이야기를 봤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감동적이다, 아니면 슬프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 액션 영화를 봤다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신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나다는 뭐 재미가 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이런 의미가 신나다겠죠. 네. 그 다음에 웃기다는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을 웃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봤다면 웃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전쟁 영화를 봤다면 어떨까요? 끔찍하다, 폭력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전쟁 영화는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람이 다치는 이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끔찍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인상적이다, 기억에 남다 라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효영 선생님하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xem lại một phần các cái từ vựng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ã học. Ở trên này, yêu cầu là gì ạ? Hãy chọn ra những cái từ nó không đúng với cả cái chuỗi từ mà chúng ta đang xem. Vậy chúng ta xem ở chuỗi thứ nhất. 배우, 조연, 영화표, 주인공. Các bạn nghĩ ở đây có từ gì ạ? Tôi nghĩ là từ 영화표. Vé xem phim. 영화표. Không cùng nhóm với các 배우, 조연 và 주인공. Tiếp theo, 상영관, 관람객, 줄거리, 매표소. Ở đây sẽ có từ 줄거리. Không cùng nhóm. 공포, 코미디, 심야, 공상과학. Ở đây có từ 심야. 심야 là từ gì các bạn? Tức là đêm muộn, đêm sâu. Từ này sẽ không cùng nhóm với các cái loại hình phim ở trong này. Chúng ta sẽ xem tiếp phần từ nữa ở trong bài ngày hôm nay. Đấy là gì đấy ạ? Chúng ta sẽ xem tiếp. Ở đây là yêu cầu chúng ta sẽ gắn các cái gì đấy ạ? Danh từ bên này với các cái động từ ở cột bên kia. Chúng ta sẽ xem nhé. 기억에, 기억, trí nhớ, suy nghĩ. 역할, vai trò. 매친, 매친 là gì ạ? Bán hết cái gì đó đúng không ạ? Hết hàng. 인기, ưa thích, được ưa thích, ưa chuộng. 있다, có. 남다, còn lại. 맡아, đảm đương. Và 되다, trở thành như thế nào đấy. Như vậy chúng ta sẽ thấy ngay 기억에, 기억에 남다, còn lại trong trí nhớ. Còn lại trong trí nhớ. 역할, vai trò. 역할은 맡다, đảm đương vai trò gì, đóng vai trò gì. 매친이, 매친이 되다, bán hết rồi. Ví dụ như là 오늘 밤 입장권 매진되었습니다. Tức là gì ạ? Vé vào cửa tối ngày hôm nay đã hết rồi. Đấy. 인기가 있다. ví dụ là gì đấy ạ? 요즘 그 가수가 인기가 있다. 인기가 많다. Đấy là được ưa chuộng. Vậy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phần từ vựng trong bài đã học nhé.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ngữ pháp.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ó là mẫu câu 거든요. Và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cách dùng.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정말 멋있거든요. 왜 드라마를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죠? 남자 주인공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유에 대해서, 앞 문장에 대해서 이유를 뒤에 밝히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유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유를 말할 때는 남자 주인공이 멋있으니까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처럼 보통은 이유를 먼저 말하고 뒤에 권유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 거든요를 사용할 때는 순서가 바뀌고 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드라마 한번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거든요를 사용해서 이유를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하기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겠어요? 말하기의 특징은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씁니다. 왜냐하면 말하기에서는 중요한 문장을 먼저 말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장에서 이유와 권유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권유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권유를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밝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씨,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좀 바쁘거든요. 네, 거든요를 2번 사용해서 지금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든요를 볼까요? 남씨,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역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유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네. 지금 영화를 보러 가자고 권유하고 있죠. 역시 중요한 권유를 먼저 말하고 이유를 뒤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씨는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죄송하다를 보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이유를 뒤에 밝히고 있죠. 오늘 좀 바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든요를 사용해서 뭐 앞의 문장에 대한 이유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유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네, vậy các bạn vừa mới học mẫu câu 거든요 ở đây là để nói lý do, đúng không ạ? Trước khi mà gì đấy ạ? Chúng ta xin lỗi với cái việc gì đó, chúng ta không làm được thì chúng ta giải thích lý do, hoặc là các bạn đưa ra một cái đề nghị nào đó trước và các bạn giải thích cái lý do mà bạn muốn đề nghị cái điều đó. Vậ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ột cái mẫu câu ngữ pháp thứ hai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ó là mẫu câu 던데요. Và các bạn sẽ xem câu ví dụ mà cô Haeyoung sẽ đọc nhé. 네,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지난 주말에 봤는데 정말 재미있던데요. 사실 던데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던데요라는 문법은 이 더라는 문법 형태에 뒤에 은데요가 붙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래서 더가 있는 것을 보면 이 문법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더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리면서 다시 말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더가 그렇죠. 네. 회상의 문법이죠. 그래서 더가 사용된 걸 보면 역시 던데요도 제가 과거에 경험한 직접 보거나 직접 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고 있는 문법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화 보셨어요? 지난 주말에 봤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직접 본 것이죠. 정말 재미있던데요. 지금 제가 본 영화의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 그리면서 친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아마 친구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던데요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나만 경험한 사실을 전달할 때 던데요를 사용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씨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은 정말 많이 읽던데요. 네, 역시 여기도 던데요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중씨가 책을 읽는 것을 제가 직접 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던데요가 사용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các bạn thân mến, ở mẫu câu gì đây ạ? 던데요 mà các bạn vừa mới được cô Soyoung hướng dẫn thì ở đây có tơ, đấy là dấu hiệu của tất cả các cái câu có tính chất hồi tưởng. Về phía sau các bạn sẽ học các cái mẫu câu khác nữa có tơ này, thì các bạn hãy nhớ là tơ này, đây là dấu hiệu hồi tưởng.
một cái sự việc hiện tượng nào đó mà tôi đã từng chứng kiến hoặc tôi đã từng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Thế còn niên teo tức là gì đấy ạ? Một cái đuôi câu kể để kết thúc một cái nội dung nào đó. Ví dụ như trong tình huống này, bạn đã xem cái bộ phim đó chưa? Lần trước tôi xem tôi thấy hay lắm. Thế cái việc hay lắm đấy là gì đấy ạ? Các bạn đã hồi tưởng lại cái cảm xúc đấy đúng không ạ? Hay là gì đây, trong cái đoạn hội thoại thứ hai nói là Trung đọc nhiều sách thật đấy. Và công nhận là đọc nhiều lắm. Vậy cái người B này cũng phải gì đấy ạ? Hồi tưởng lại cái việc là chứng kiến bạn Trung đã đọc sách nhiều đến đâu. Vậy các bạn hãy nhớ là mẫu câu tân teo là mẫu câu hồi tưởng lại một cái sự vật, hiện tượng nào đó mà bạn đã chứng kiến hoặc đã trực tiếp trải nghiệm và nói lại với người nghe. 대화문을 보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씨하고 유나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영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씨가 좋아하는 배우는 장동건입니다. 그런데 화씨는 장동건을 왜 좋아하나요? 그 아래에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씨가 본 장동건이 출연한 영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영화를 본 느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대화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화씨는 어느 배우를 좋아해요? 저는 장동건을 좋아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장동건이 나온 영화는 모두 다 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중에 무슨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봤는데 재미있던데요? 대화문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씨가 좋아하는 배우가 장동건이었죠. 저는 장동건을 좋아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장동건을 좋아하는 이유를 거든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든요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그 이유를 뒤에 말할 때 사용하는, 말하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다음에 유나씨입니다.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나오는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오다는 출연하다 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사실 출연하다보다는 나오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화씨가 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장동건이 나온 영화는 모두 다 봤어요. 장동건이 출연한 영화는 전부 봤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요? 그럼 그 중에 무슨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화씨가 얼마 전에 친구를 봤는데 재미있던데요. 그래서 친구는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재미있던데요. 그래서 던데요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던데요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 본 영화를 지금 머릿속에서 다시 그리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던데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화씨만 봤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던데요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씨는 어느 배우를 좋아해요? 저는 장동건을 좋아해요.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요. 장동건이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장동건이 나온 영화는 모두 다 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중에 무슨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를 봤는데 재미있던데요? 네, 이제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화씨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문근영입니다. 그래서 문근영이라는 여자 배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아래 나와 있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거든요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영화들을 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근영이 나온 영화는 대부분 보았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모두 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서 뭐 한 개, 두 개 빼고는 거의 대부분, 거의 모두 다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영화는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유나 씨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화 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문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화 씨는 어느 배우를 좋아해요? 문근영이 나오는 영화 중에 무슨 영화를 봤어요?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무슨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네,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 씨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였죠? 여자 배우였죠? 바로 문근영이었습니다. 저는 문근영을 좋아해요. 이유는 뒤에 나오죠. 귀엽고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든요를 사용해서 지금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근영이 나오는 영화 중에 화 씨는 어떤 영화를 봤나요? 거의 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문근영이 나온 영화는 대부분 봤어요.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한 개, 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무슨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화 씨가 재미있게 본 영화는 바로 어린 신부라는 제목, 나이가 어리다 할 때 어린인 거죠. 어린 신부라는 제목의 영화를 봤는데 정말 웃기던데요. 그래서 던데요를 사용해서 자신이 직접 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 씨가 얼마 전에 직접 이 영화를 봤고 지금 그 영화를 머릿속에 다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던데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기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어린 신부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 것 같으신가요? 아마 코미디 영화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느낀 감상을 보고 영화의 종류를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대화문 연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bài đọc ở trang 262 sách giáo khoa. Ở phần nội dung bài đọc ngày hôm nay, chúng ta sẽ thử xem ở Hàn Quốc người ta phân chia các cái cấp độ của phim và các cái cấp độ của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h như thế nào nhé. chúng ta sẽ xem nội dung. 한국에서는 영화는 영화 내용에 따라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18세 관람가 등으로 나눕니다. Ở Hàn Quốc người ta chia, đúng không ạ? Phim thành cái gì ạ? Mọi đối tượng. Đối tượng người xem trên 12 tuổi, đối tượng người xem trên 15 tuổi và đối tượng người xem trên 18 tuổi, tùy theo nội dung của bộ phim. Như vậy câu này có nghĩa là gì? Ở Hàn Quốc tùy theo nội dung của bộ phim, người ta sẽ chia nó thành các cái cấp, 4 cái cấp là ai cũng có thể xem được. Trên 12 tuổi mới được xem, trên 15 tuổi mới được xem và gì đấy ạ? Trên 18 tuổi mới được xem. I는, cái này là cái gì ạ? I는 tức là cái việc chia như thế này này.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로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Cái này được làm. Cái này được làm để làm gì ạ? Để bảo vệ cho thanh thiếu niên và trẻ em khỏi, bảo vệ khỏi cái gì nhé các bạn nhé? Bảo vệ khỏi cái gì? Khỏi những cái gì ạ? Những cái bộ phim có tính chất bạo lực hay là những cái bộ phim có tính chất gì đấy ạ? Giới tính. Nó có thể gây ảnh hưởng xấu đến thanh thiếu niên. Đấy, người ta giải thích là gì? Ở Hàn Quốc thì phim được chia ra các cái cấp độ như thế này, tùy theo nội dung của bộ phim. Thế và cái việc người ta chia những cái cấp độ như thế là để làm gì? Là để bảo vệ cho thanh thiếu niên khỏi những cái ảnh hưởng xấu của phim bạo lực hoặc là phim có tính chất giới tính. Chúng ta sẽ xem tiếp nội dung ở đằng sau. Người ta sẽ lý giải cho chúng ta cụ thể hơn là gì? Vậy thì cái sự phân chia đấy là như thế nào? 전체 관람가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 볼 수 있는 영화이고 12세 관람가는 12세 이상의 관객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Ở đây có nghĩa là thế nào ạ? Họ giải thích là mọi đối tượng xem có nghĩa là gì đây ạ? Là không có liên quan đến độ tuổi,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ều có thể xem được cái phim đấy. Mọi đối tượng xem tức là cái phim mà ở mọi lứa tuổi người ta đều xem được. Thế và gì đây ạ? Người xem trên 12 tuổi có nghĩa là gì đây ạ? Là cái phim mà người xem phải là những người 12세 이상, trên 12 tuổi. Tiếp theo, 15세 관람가는 15세 이상인 관객만 볼 수 있는 영화 있고 18세 관람가는 18세 이상의 관객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Giải thích tương tự đúng không ạ? 15세 관람가 nghĩa là gì đấy? Là cái bộ phim mà những người xem phải trên 15 tuổi mới xem được. Thế và 18세 관람가 có nghĩa là những cái người xem là những cái bộ phim mà người xem phải trên 18 tuổi mới xem được. Chúng ta sẽ xem tiếp nội dung ở đằng sau. 이런 등급은, cái sự phân cấp như thế này. 이런 등급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Cái sự phân cấp như thế này cũng có ở trong các cái chương trình của truyền hình. 텔레비전은 전제 시청가, 친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và 19세 이상 시청가로 더 자세하게 나누어 있습니다. Ở đây người ta nói là gì đấy ạ? Cái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h ý, thì nó được chia ra một cách gì đấy chi tiết hơn. Chi tiết hơn có nghĩa là thế nào ạ? Thứ nhất là mọi đối tượng xem. Đối tượng xem trên 7 tuổi, đối tượng xem trên 12 tuổi, đối tượng xem trên 15 tuổi và đối tượng xem trên 19 tuổi. Như vậy là đối với cả chương trình của truyền hình thì có đến 5 cấp đúng không ạ? Nhiều hơn so với cả cái chương trình phân cấp của phim rồi. Thế và tại sao người ta nói là như vậy ạ? 그 이유는, cái lý do của nó là, lý do của nó tức là gì? Lý do mà gì đây ạ? Chương trình của đài truyền hình của TV lại còn phân cấp nhiều hơn, phân cấp cụ thể hơn. Cái lý do là gì? 영화와 달리 텔레비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Là bởi vì sao ạ? Đối với cả TV á, đúng không ạ? Thì nó khác với phim là gì? Có nhiều trẻ em và thanh thiếu niên xem hơn. Đấy. Thế và cái phần bài viết ngày bài hôm nay của chúng ta ấy, thì chúng ta đã xem qua được về việc là phim thì người ta phân cấp các cái phim đấy theo nội dung. Thế và tương tự như vậy thì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h người ta cũng phân cấp. Có điều là gì đấy ạ? Chương trình truyền hình thì nhiều nội dung hơn. Đấy, tức là vì người xem là trẻ em và thiếu niên nhiều hơn, cho nên cái sự phân cấp nó lại gì đấy ạ? Cụ thể hơn. Vậy các bạn hãy tham khảo nội dung bài đọc này nhé. 네, 오늘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그 영화를 본 느낌을 쓰는 영화 감상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감상평을 쓸 때는 그 영화의 제목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오는지, 등장인물과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배경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정보를 먼저 알려준 후에 영화의 내용을, 줄거리를 간단하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자신의 느낌, 감상을 쓰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기본 정보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집으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요? 가족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영화의 내용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보면 참 좋은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은 할머니, 상우, 이 두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엄마, 시골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영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니니까 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배경은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우를 중심으로 그리고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우는 예전에는 엄마와 서울에서 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엄마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우 엄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상우는 시골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역시 형편이 어려워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형편이 어려워지다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 혼자 키우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에게 보내집니다. 여기 개 되다를 사용돼서 원하지 않았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개 되다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상우는 시골 생활이 재미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았으니까요. 할머니와 둘이 시골에서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행동합니다. 버릇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버릇없다라는 말은 예의에 맞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의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줄거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시고 말도 못하고 글도 읽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시골에 혼자 사셨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게다가 말도 못하십니다. 사실 상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우가 매우 답답해할 만도 합니다. 네, 하지만 상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우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할머니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어떤 점을 느꼈나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왜냐하면 상우하고 할머니가 멀었다가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의 사랑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느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흐엉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trong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các bạn đã học một số từ và các biểu hiện liên quan đến việc gì ạ? Phim và phim truyền hình và một số biểu hiện xung quanh nó. Ở phần ngữ pháp, các bạn đã học mẫu câu cotton nhờ để lý giải, đưa ra một cái lý do nào đó, và cái mẫu câu này khác với các cái kết thúc ở giữa câu thì cái này lại đứng ở cuối câu. Ngoài ra các bạn cũng đã học mẫu câu thuần tế, tức là một cái mẫu câu để gì đấy ạ? Nhắc lại một cái sự việc, một cái hiện tượng nào đó đã diễn ra trong quá khứ. Đây là gì đấy ạ? Câu kể có tính chất hồi tưởng. 네. 소영 선생님, 네. 선생님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저는 멜로 영화, 액션 영화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멜로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저도 멜로 영화는 최고예요. 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영화를 보면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